네, 제 이름은 조영도고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보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설까지 합치면 거의 40군데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무시할 필요도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병원 특성상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를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널 캐나다 인터뷰의 해치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캐나다에서 물리치료사 보조로 근무하고 계신 조영도님을 모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조영도고요. 토론토 다운타운 소재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 보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횟수로는 4년 됐어요. 여기서 그리고 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네, 여기서 컬리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느 학교 어느 과 나오셨나요? 그 베리에 있는 조지안 컬리지라고 물리치료 보조사 과가 있습니다. 뭐 정식 명칭으로 하면 Occupational Therapist, Physiotherapist, Assistant라고 돼 있어서 좀 길어요. 물리치료사 보조라는 게 제가 좀 생소한데 한국의 물리치료사하고 이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한국에는 물리치료 보조사가 없고요. 일단은 그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물리치료사 보조하고 물리치료사하고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달라요? 그 크게 나누자면 평가를 할 수 있냐 없냐. 평가는 이제 물리적인 평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팔을 움직인다든지 다리를 움직여서 어느 정도의 그런 머슬 강도, 스트렝스가 있는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레인지 오브 모션이 되는지 그런 평가들을 물리치료사만 내릴 수 있고요. 물리치료 보조사는 어떠한 평가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월권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평가는 물리치료사가 내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치료 절차나 그런 그렇죠. 보조사가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평가 후에 물리치료사가 리퍼럴이라는 그 페이퍼를 내려서 저희들이 치료를 환자들한테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그 바운더리입니다. 그럼 지금 근무하시는 게 병원이라고 했는데 네. 그 병원도 뭐 종합병원 같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 병원은 재활병원이고요. 이제 지금 제가 일하는 재활병원에서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이제 하나 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캐주얼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잡이 2개 있어요, 지금. 현재 풀타임으로 계신 병원에서 재활병원이면은 재활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병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아큐트 병원에서 이제 환자 케어를 한 후에 그 명시되어 있는 어떤 그 일수를 채우면은 그 환자들이 이제 퇴원을 해야 돼요. 퇴원을 하거나 이제 다른 데로 이제 트랜스퍼를 돼서 이제 저희 같은 재활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거죠. 지금 혹시 이 직업을 처음에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를 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제 이 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마사지 테라피스트랑 이 직업이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직업을 해서 병원에 좀 네트워크를 쌓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신 거예요, 병원에? 정말 운이 좋게도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지원을 한 거는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보고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군데 지원하셨던 거예요? 거의 제가 병원 말고도 다른 그런 시설까지 합치면 거의 40군데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인터뷰는 몇 군데 갔어요? 인터뷰는 총 4군데 갔어요. 인터뷰 내용은 보통 뭐 물어보나요? 일단 공통적인 거로 왜 지원을 했는지 한국에 비슷하게 그다음 제가 지금 일하는 병원에서 받은 질문은 너가 만약에 어떤 다른 팀 멤버랑 대치가 상황이 되었을 때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인터뷰 절차가 한 번만 있었던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4번에 걸쳐서 했었어요. 인터뷰를? 네. 인터뷰만? 인터뷰만 4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 인터뷰를 받았고요. 2번째 이제 인퍼슨에서 거기 가서 인터뷰를 받았고 3번째, 4번째 다도 전화 인터뷰를 받았어요. 4번에 걸쳐서 이 병원에 입사하게 됐어요. 그럼 입사할 때까지 총 얼마나 걸렸어요?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처음 출근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죠. 왜냐면 제가 그 병원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에 됐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미 기분이 좋았죠. 지금 이제 거기서 일하신 지 1년 정도 됐으면은 하루에 이제 일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도. 네.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간단하게 처음에 출근하고 이제 환자 스케줄을 정리를 합니다. 그날 볼 환자들. 짤막하게 팀 미팅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환자를 보고 이제 남는 시간에 마지막 1시간 정도는 차트를 써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가 됩니다. 출근하고
하고 퇴근은 몇 시에요? 8시부터 4시까지. 그러면은 뭐 한 달이나 뭐 분기별로 하는 업무도 있어요? 네, 한 달마다 해야 되는 이제 업무가 있는데 환자를 몇 분을 받는지를 어떤 시스템 안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스템이 정부로 가서 펀딩을 받게 돼서 저희한테 돈이 들어와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 항상 그 리마인딩을 해줘요. 지금 한국에서도 하셨던 일의 연장선으로 이 직업을 한다는 거는 이 직업이 되게 매력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직업의 매력이 뭘까요? 가장 큰 매력은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는다? 여기는 환자들이 정확하게 그 명칭을 써주고 이제 약간 선생으로서의 대접을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저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일하시면은 급여 받으시는 것도 혹시 공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유명한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사실 그 시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준비하신 분들은 병원이라는 곳에 꼭 들어가시기 추천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인컴이 좀 낮아요. 그럼 보통 초봉 물리치료사 보조가 얼마 정도 받나요? 보통 이제 웹사이트에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시간당으로 치면 25불에서 32불 사이. 만약에 정말 뭐 널싱홈이나 롱텀 케어 같은 데 가면은 16분일 때도 있고 네, 그렇게 돼 있고 보통 클리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요. 시설마다 이제 받는 급여가 차이가 크네요. 네, 맞아요. 지금 그럼 근무하시는 데에서 급여 외에 다른 뭐 베네핏 받으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 베네핏이라고 치면 일단 사보험, 한국 대형 병원과 같이 저희가 사보험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험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보험이라고 하면은 메디컬 베네핏을 얘기해요. 예, 메디컬 베네핏인데 그게 약간 메디컬 베네핏보다는 이제 후비라고 해서 펜션 플랜이에요. 캐나다 CPP 말고도 따로 받을 수 있는 펜션 플랜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럼 이제 1년 정도 일을 하셨으면은 되게 네. 좋았던 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좋았던 일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좋았던 일은 이제 한 환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병원 특성상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를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제가 보기 시작했을 때 이제 앉아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보면서 마지막에 퇴원을 할 때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엄청난 좀 임프루먼트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굉장히 고마워했고 이제 퇴원하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촬영을 하는 이런 인터뷰 형식을 또 해주고 갔어요. 거기에 저희 팀을 언급을 했고 그것이 가장 정말 보람되고 뿌듯했어요. 반면에 또 환자를 대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제 그 힘들었던 점도 이 환자를 보면서 겪었던 일인데 저희 그 팀 슈퍼바이저가 전부 다 이제 그 베케이션을 가고 저 혼자 남아서 그 환자를 2주 동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적으로는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증가가 좋아졌거든요. 뭐 운이 좋게도 뭐든지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휴가를 끝나고 돌아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좋아졌다고. 근데 이제 다른 팀 슈퍼바이저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이런 환자 정말 좋아졌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슈퍼바이저가 우리는 본 적이 없다. 조가 다 봤다. 이제 제가 다 봤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른 팀 슈퍼바이저 하는 얘기가 뭐 그래도 너가 팀 리더니까 너가 잘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많이 상했죠. 인정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죠.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무래도 이제 의료계 쪽이고 하니까 이 직업이 맞는 사람들 성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업을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세요? 일단 뭐 공통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비위가 좋아야 돼요. 환자들을 보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런 변을 볼 수도 있고 토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환자가 변하기 나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담력도 있어야 되고 갑자기 뭐 심정지가 올 수도 있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환자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급상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뭐 담력, 유머러스해야 돼요. 그 환자들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면은 이분들이 쉽게 울거나 다루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유머러스한 사람. 이렇게 4가지만 있으면 이 직종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걸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뭐 학교 선택이라던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학교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력서를 한 40군데를 넣어서 겨우 병원이 됐지만 이 토론토에서 직장을 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토론토에 있는 컬리지를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베리에 있을 때는 네트워크가 없어서 아예 그 플레이스먼트 자체도 토론토를 구하기 어렵고 직장도 관련된 분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토론토에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토론토 정말 가까운 주변의 컬리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은 하시는 업무, 한국에서는 물리치료사, 지금 물리치료사 보조인데 지금 하시는 업무는 만족스러우세요? 네,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워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앞으로 계획은 물리치료사가 되는 게 목표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류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서류가 좀 잘 안 된다 하면은 학교도 다시 갈 생각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캐나다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보세요. 직업적인 부분도 어떤지 보려고. 네. 그분들한테 하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셔서 일단 부딪혀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가족들이랑 가족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잘 못하고 온 케이스라 초반에 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제 저도 제가 그랬듯이 캐나다에 올 때 기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국보다는 삶의 터전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도 많고 저 또한 그랬고 하지만 그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실망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캐나다에서 물리치료사 보조사로 근무하고 계신 조영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